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년 첫 녹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힘없이 치세요, 박수. 호랑이의 기운을 내셔야지. 그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신정 때도 그렇고 하루도 못 쉬어가지고 다 토요일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전 대체 휴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 대체 공휴일 없어서 너무 화났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아, 우리 업무사님은 대체 휴일이 있을까봐 깜짝 놀랐고, 있으면 이제 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의 그치, 그치, 그치. 네, 저렇게 쉬면서 월급 받아간다.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됩니다. 조만간 이렇게 취업하는 것도 다 앱이 나와서 할 수 있을 거예요. 120시간 노동을 지향하시는 우리 엄 변호사님.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새해라고 달라지는 거 없이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계속 들어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배우자나 남자친구가 일하지 말라. 주변에 너 남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게 기분이 나쁘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 저는 그럼 이별. 주변에 남자들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하지 말라 이러면은 저도 이별. 그럼 그런 얘기 실제로 제 남편이 합니다. 너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어. 라는 말을 해요. 그럼 편할 만큼의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가 아니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하니? 그게 핵심입니다. 잔고가 불편하잖아. 돈이 없는데. 남녀할 거 없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 커리어고 꿈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연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대 후반의 결혼 5년 차 여자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가 제 고민을 듣고 사연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메일 보냅니다. 마음 따뜻하게 가족과 보내고픈 연말에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전문학교를 나와 요리로만 평생을 일해왔고 임신과 출산으로 쉬어야 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만났습니다. 연하라는 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남편의 꾸준한 구애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는 4살 차이래요. 2년 정도의 연애 기간 동안 참 듬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어떨 때는 오빠 같다고 느낄 정도로 제 일과 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 사람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많이 달라졌다지만 아직 주방은 남자의 공간입니다. 서빙하는 직원과 카운터를 보시는 실장님을 제외하면 여자는 저 혼자예요. 예전에는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를 여자가 아닌 동료로 인정해주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남탕에 들어와 있는 여자 세신사 정도로 보이나 봅니다. 결혼 초기부터 식당을 차리자는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 했는데 듣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자들이랑 있는 게 싫어서 했던 얘기였던 거죠. 차라리 대놓고 싫다고 하면 싸우건 설득하건 할 텐데 꽁시렁거리는 식으로 불편하다는 내색을 은근히 거슬리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일을 나가게 하는 것 같다고요. 일이 좋고 커리어가 중요해서 하는 걸 무슨 돈 때문에 다니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있고 저도 피곤하고 하니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유치한 신경전이 계속되던 중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쉴 수 있게 돼서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남편이 아이를 보는 편이라 이번에는 운전만 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준비했어요. 음식도 다 준비하고 친구 부부에게 캠핑 장비도 빌려오고요.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결혼 반지는 어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자주 빼고 다니는 편이었고요. 출산 후에 손이 자주 부어서 아예 목걸이에 걸어 다니곤 하는데 어디에 뒀는지 목걸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회사 캐비넷에 있나 봐 라고 하고 마저 짐을 내렸는데 가는 내내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저와는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도 전혀 없더군요. 설마 그것 때문일까 하다가 혹시 반지 안 낀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거냐 라고 했는데 단순히 반지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의 문제라네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길래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남편은 좀 서운하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긴 하죠. 근데 남편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차를 갓길에 세워버리더라고요. 뒤에서는 경적이 미친 듯이 울리고 아이도 놀라서 울음이 터지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되는 와중에 남편은 그냥 내리더니 한참을 밖에 서 있더라고요. 운전만 할 줄 알았다면 그냥 두고 가버리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다시 차에 탄 남편에게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연락해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하고는 주차장에서 남편과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나는 일이 좋아서 하는 건데 남편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채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이 달마다 몇 억을 들고 와도 일을 할 거라고 하면 돈이 있는데 일을 굳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콧방귀를 끼면서요. 몇 억을 들고 자꾸 얘기가 남편 말이 맞잖아. 일 할 거야? 아이고 요리에 대한 거 커리어는 집에서 싸우면 되지. 취미로 유튜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당신 자존감이 올라가냐니까 묵묵부답이고요. 이건 또 아닌가 봐요. 내가 반지 빼고 다른 남자 꼬시러 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물으니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오, 소름. 뱉은 말이 개똥 같은 소리인지는 알았는지 무슨 랩하듯이 아이 교육이 어쩌고 일이 너무 고돼 보여서 그렇다 저쩌고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기 싫어서 그냥 저도 친정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철이 없다고 해야 할지 의처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날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문자로 보냈고요. 이혼하자. 문자로. 대박.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답하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이 그래도 차분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따로 지내고 설날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나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결이 될까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면서 살면 이런 유치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지 않게 될까요? 솔직히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 남자가 나와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친정부모님 손을 많이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제 상황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데 단점이 될까요? 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 편을 들겠습니다. 이분이 시종일관 남편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글에서도.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과의 다툼을 유치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 이혼이라는 거를 결심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할 수도 있고. 근데 남편한테 문자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매우 저는 오히려 남편이 좀 짠하다. 제가 비록 사연자 같은 성격이지만 사연자분이랑 똑같은 성격이라서 남편이 불쌍하다. 반전. 사연자분이 이 남자가 나와 여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없다. 아니 이런 확신을 왜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혼하면 돼. 뭐 확신을 갖고 살려 그래. 내 인생도 내가 확신을 못 하잖아. 왜 남편한테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하느냐. 오히려 남편을 개무시하면서 남편에게 확신을 갖겠다는 이상한 사고방식 갖고 있다. 아니 근데 네. 요즘 남편한테 할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유행입니까? 집에 가서 하세요. 복장도 약간 비슷한데. 헤어스타일. 저는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되게 오히려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저 너무 공감한 게 뭐냐면은 일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를 의논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무 사실 솔직히 정말 유치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커리어를 버리라는 거야? 차라리 뭐 싸우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설득이라도 할 텐데 혼자 계속 꽁시렁거렸다. 그래서 이게 오래 쌓인 거야 계속. 싸움 없이 그냥 남편 혼자 계속 꽁시렁거리고 나 혼자 기분 나쁘고 이게 쌓이다가 이렇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분 입장이 좀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아내분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근데 그 전에 아내분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어차피 얘는 나를 떠나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는 거. 어차피 얘는 나를 계속 사랑할 애고 그래서 좀 귀찮아.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도 그냥 문자로 얘기를 해버리고 문자로. 네. 이게 뭐야. 이건 좀 그래. 그런 태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에 남편이 정말 내 인생에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도 언젠가는 나에게서 마음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일단 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좀 과도하게 아내분을 뭐랄까 본인의 그런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네, 그게 있는 것 여기서 같아요. 그 울타리에 가둘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 남편분은 아내분을 본인 울타리에 넣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희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협을 해야 되거든. 그게 해결되지 않다면 저도 이 결혼 생활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반지 빼지 마라 잃어버리면 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세상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회사 캐비넷에 뒀나 봐. 나 이것도 충격이야. 그건 좀 그래요. 소름이야.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결혼 바지인가요, 변호사님? 네? 이게 이 손에 있는 결혼 바지입니다. 네. 남편 변호사님도 안 끼셨는데요? 네, 저는 결혼식 때 끼워보고 한 끼였던 것 같거든요. 거봐 원래 주방에서 일하는데 반지 낀다는 게 조금 이랑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해서 목걸이까지 하는 정성을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은 탁에 대하는 태도가 남편 너무 서운한 거야. 맞아요. 그래 너가 일 때문에 힘들어서 목에 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거를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화가 나는 거죠. 이 남편분이 좀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이고 이 아내분은 그게 너무 유치하고 그냥 왜 저래 애처럼 왜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왜 그래 이러는 건데 사실 저도 그거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여성분 우리 사연자분 타입이다. 사연자분 타입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뭐 과거를 가끔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거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남편이 이렇게 뭔가 나는 심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화두를 꺼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요. 되게 상처받아요. 네. 그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그거 캐비넷에 두고 왔어라고 확신을 줘야지. 걱정 마. 아니면 미안해 캐비넷에 두고 왔어. 내가 꼭 뭐 끼고 올게 내일 맞아. 뭐 끼고 올게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면 모르겠는데 저는 반지를 정말 이분 직업 성격상 낄 수 없다. 그리고 뭐 이제 손 잡고 붙고 그래서 더 낄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이 태도 남편이 확 느꼈을 거야. 우리의 신뢰 문제다. 그냥 나는 일은 이 여성분이 워낙에 자기가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도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일도 안 하는 그런 여자가 되길 바라는 걸까? 라고 해서 이제 일로 이 귀결이 되는 거야. 이 사연자분이. 그렇지만 이 남편과의 문제는 일을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이 태도. 사연자분이 남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싸울 때도 남편은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은 채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소연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아예 둘이 이제 다른 채널로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입장만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근데 자기 입장도 내가 들었을 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거야. 야,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그만두면 뭐 우리 가정 네가 책임질 수 있니? 그럼 또 묵묵부답. 네. 그러니까 이게 너 왜 답이 안 나오는데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해? 근데 사실 남편이 요구하는 거는 남편을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맞아요. 태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예 다른 얘기를 둘이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 남자의 포인트는 너가 나를 계속 무시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겁니다. 너가 말을 족같이 하니까 자존감 떨어진다. 이 말을 못해 남자 무슨 착해가지고. 근데 솔직하게 그 얘기를 못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야기가 겉돌고 싸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아, 진짜? 네. 저는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4살 연하 좀 아니다. 안 맞아, 지금 둘이. 내가 싸워서 안다. 안 맞아. 아니 나는 이 사연자분이 너무 이성적인 여성분이다. 그리고 남성분이 오히려 감성적이야. 그럴 수 그런 있어요. 반지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 부부의 신뢰관계,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웃어? 정말 충격받고 그리고 딱 진짜 친정으로 그리고 친정 갔는데 혼자 쓱 올라가 버려. 와 이거 진짜
이 남성분이 진짜 마음이 너무- 여리다. 네. 이걸 또 알아. 그 남편분에 대한 예의를 좀 안 지키는 맞아. 모습이죠. 문자로 이런 해야 뭐 거는.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통화도 안 하고. 못해 이별도 연인 간의 이별도 아니, 문자로 통화- 문자 이별을 최악이죠. 그 관계 5년 동안 한 4, 그러니까요. 5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는 왜 안 고쳤을까요? 처음에 남편이. 항상 아내의 뜻대로 여자의 뜻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했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생기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못 견디는 못 견뎌서 이제 이렇게 되는 사단이 나는 건데 이 남자 같은 남자를 또 만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 아빠잖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아이랑 놀아준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와 행패를 부려 아니면은 뭐 사체를 끌어다 썼어 아니면은 뭐 어디 바람을 폈어. 문제가 하나도 없는 남편이구만. 왜 지금 문제의 모든 사단은 아내야? 네, 둘이.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사실은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성향. 내가 이러저러해서 너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뭐 사실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솔직하게 표현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날 남편으로 존중 안 해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남자를 못한다. 안 하고도 잘못일 수도 그 있죠. 얘기를 못하는 분인 거예요. 이 아내분은 T다. 그 T다. 남자분은 극 F다. 근데 가급적이면 T하고 F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결혼 안 해. 아, 둘은 진짜 큰일 나. T하고 그냥 결혼을 해. 약한 T. 결혼하고 가재. 결혼하고 가지. 결혼하기 전에 또 MBTI 교환. 전혀 공감을 못하고 T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이 말만 하고 F는 너는 그래서 안 돼. 무조건. F는 계속 상처받고. 맞아요. 그래서 그 둘은 정말 네. 이성의 극단과 감성의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어우러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갖고 뭐 우리는 이제 아이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캠핑이라는 거는 나는 이게 정말 부부 가족끼리 캠핑을 갈 때는 굉장히 또 일이잖아요. 가서 뭐 치고 뭐 하고 일하는데 이거를 기꺼이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캠핑을 통해서 부부가 이제 뭐 화목하게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사진 속에만 보여지는 망상이다, 착각이다. 봐봐. 지금 이 아내분도 캠핑 가는 거 준비 자기 다 했다고 생색내잖아. 그 뭐야 반지 지금 캐비넷에 두고 왔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맞아. 말도 안 되게? 내가 준비 다 했는데 하나 캠핑 장비 내가 다 빌려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반지 오늘 안 낀 것 때문에 지금 이거 파토내겠다는 거야? 막 우리 사연자분 남편은 이해를 못해. 맞아요. 못해줘. 남편이 그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이러면은 이 아내분 같은 사연자분 같은 사람은 끝까지 몰라.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분이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싶은 네. 여지가 있으시다면은 아내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그건 어쩔 수 맞죠. 없이 응. 뭐 지금 이런 여태까지 우리 사연에서 보였던 태도들, 뭐 남편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웃음이 터졌다던가 막 이런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을 완전히 마음을 다 잡고 진짜 꽉 부여잡고 참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물꼬가 터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을걸요. 맞아. 계속 상처받아 남편은. 그래서 이 아내분이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결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문제 생기겠죠, 그죠?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너무 사이 좋은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좀 직장 그 사람들 욕을 좀 맞아, 하세요. 맞아. 근데 이 미친 새끼 오늘 또 나한테 난리 쳐가지고 내가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진짜 참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남편을 그럼 또 맞춰주면. 그러니까 그만둬. 내가 진작에 그만두라고 했잖아. 근데 그럼 우리 애들 그럼 유치원은 누가 보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분명히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를 남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맞아. 근데 아내분이 조금만 맞춰주면 남편분은 너무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 일단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분. 이분들이 지금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뭐 캠핑을 간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부부 관계를 더 많이 해라. 아직 맞아요. 30대 아이들을 그냥 한번 친정에 그렇죠. 맡기고 둘이서 뭐 어디 호캉스라도 그렇죠. 가시든지. 예. 결혼 안 풀려. 남편분한테 뭐 이렇게 진짜 돈도 버시고 하니까 차라도 뭐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주든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내가 또 일을 하니까 이런 선물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설득을 잘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내분은 합리적인 결론, 해답을 도출해야 되니까 봐봐. 지금 내가 진짜 일을 그만둬.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 그건 또 아니지. 그럼 남편이 묵묵부답하죠. 근데 남편이 원하는 건 합리적인 결론의 대답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감정적으로 나한테 공감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아내분이 접근 방식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죠. 맞아요. 당신이 이래가지고 좀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아내분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요런 가정을 한번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 아내분이 일을 하시니까 친정 부모님 손을 많이 빌려야 될 것 같대요. 양육권 가지고 오는데 뭐 이런 상황이 단점이 될런지. 아이가 지금 친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고 뭐 한다,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된 양육자가 지금 친정 부모님이 거의 뭐 주된 양육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조 양육자지만 현재 상황이 쭉 가는 한 아내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지금 요 친정에 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양육권을 가지고 올 때 좀 더 유리할 수 이런 있다. 것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분의 빈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채워주셔야 맞아. 되는데 그게 또 부모님한테 조금 이렇게 죄스러운 일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왜 해보셔야 이렇게 될 것 박지 같아요. 씨 왜 이렇게 새해 맞아가지고 부드러워졌죠?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네. 계속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노력하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외롭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아니 남자가 솔직히 좀 꽁한 거 빼고는 맞아. 그렇게 흠잡을 데는 없잖아. 그리고 진짜 이런 남자랑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살아봐봐라. 야 진짜 빡친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보니까 그렇네요. 결혼 초기부터 식당을 차리자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자들이랑 있는 게 싫어서 했던 얘기였던 거죠라고 아내분은 느끼는 게 왜냐하면은 느끼는데. 그래서 식당을 차리자고 막상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계획도 없이 이거 그냥 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상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남편분의 진심은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음. 최종적으로는 식당을 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당장 그래 너무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식당을 차리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결혼과 동시에 바로 계획서를 써서 내야 돼.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돈 있어? 돈 얼마나 모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있어? 아니 그냥 앞으로 서서 계획을 하고 얘기해. 아우 진짜 사업 계획서도 없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언니 전 남편한테 뭔가 동정심이 생기고 그래요. 역시 사람은 양쪽 입장을 다 봐야. 그러니까요. 아니 사연자분은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한 분이어가지고 저랑도요. 난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올해는 좀 형부한테 잘해주시나요? 강하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당연하지 어디 찍소리야. 우리 사연자분 저기 신유진 변호사님처럼 할 자신이 없다면 방법을 바꿔서 남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연말에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12월 중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구정 때까지 떨어져 있기로 했다면 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 달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한 3개월이 넘어간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시간이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 혼자 사는 삶도 조금 자리를 잡고요. 네. 한 달도 길어요 사실은. 한 달 긴가? 길어요. 한 달 길어요. 네. 2주? 한 2, 3주가 딱 맞아 이제 맞아. 반성하기 너무 길고 내 스스로의 논리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싸움이 너무 지쳐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고 싶으신 부부들은 한 2, 3주 정도? 2, 3주 정도로. 한 달을 가지 않는 걸로 웬만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이 공감이 가는 네. 마치 저를 보는 듯한 그런 사연이었고요.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분과 다시 뭔가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대화를 하실 때 분명히 엄청 욱할 것이다. 이런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올라올 건데 그때 제발 어렵겠지만 한 템포를 조금 참으시고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본인은 조금 존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근데 해리랑 셀리랑 결국은 연인이 되지만 친구 사이로 오래 지내잖아요. 근데 말싸움을 갑자기 되게 크게 붙어요. 맞아요. 해리가 더 센 말을 던져야 돼. 근데 해리가 딱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잠깐 텀을 뒀다가 두 팔을 벌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딱 안아주는데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걸 못하고 있구나. 너무 서양식이죠. 그런가? 안아주면서 이제 속에선 천불이 나는 거지. 열받아서 못 앉지. 서양식. 이렇게 하면 명치 맞아요. 근데 안 돼, 나도 잘 안 돼. 왜 그렇게 가졌으면 노력하다 보면 한 번은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노력하다 보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결정은 우리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남편분이 하시는 건데 요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방송을 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은 좀 후기를 좀 꼭 좀 보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궁금해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 아래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후기 보내주셔도 좋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내가 고민되는 그런 이혼이라든지 뭐 꼭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부부간에 고민되는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